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해외로 송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몇 날 며칠 걸리고 수수료도 상당히 많이 내서 답답하셨을 텐데요. 그냥 시스템이 낡아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 뒤에는 더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은행에는 무려 27조 달러, 우리 돈으로 3경 5천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쓸데없이 묶여 있어요. 이 돈들은 아무런 이자도 못 벌고 그냥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내고 있는 비싼 송금 수수료랑 느린 속도가 바로 이 돈을 묶어두는 비용을 메꾸는 셈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돈들이 갇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족쇄를 풀 열쇠가 정말 리플 XRP라는 디지털 자산에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는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국제송금 시스템 스위프트는요, 실제로 돈을 바로 보내주는 망이 아닙니다. 이 스위프트가 은행들끼리 누구한테 얼마 보내라 이런 지급 지시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신망일 뿐이기 때문에 정작 돈이 국경을 넘어서 움직이는 방식은 따로 존재합니다. 은행들이 미리 해외 현지 은행에서 돈을 예치해둔 계좌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했을 때 내 은행이 이 과거에 미리 미국 은행에 쌓아둔 달러에 그 금액을 빠져나가게 하는 식이겠죠. 이렇게 전 세계 각지에 미리 돈을 비축해 두어야지만 또 국제 송금망 자체가 굴러가기 때문에요. 전 세계 은행들은 막대한 자기 자금을 여기저기 묶어놓고 있습니다. 금융용어로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라고 부르는 이런 예치금에 묶인 유동성 규모가 무려 27조 달러에 달한다라고 추산이 돼요. 상상이 되시나요? 27조 달러면 전 세계 총생산의 4분의 1에 가까운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본이 은행 계좌에 갇혀가지고 돌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기회비용과 손실도 엄청날 수밖에 없겠죠. 이 자본주의에서는요, 돈이 가만히 놀면은 그만큼 이자 수익도 날아갈 거고 또 생산적인 투자에서도 쓰이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JP모건 분석에 따르면은 이런 국제송금의 비효율성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만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 약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0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송금 한 건을 완료하는데 평균 3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리고요. 중간에 거치는 은행마다 10달러에서 50달러씩 수수료를 떼가면서 환전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마진도 붙는다라고 해요.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낼 때요, 몇 날 며칠 동안 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로 답답하게 기다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런 구닥다리 구조가 이제는 불편한 수준을 넘어가지고 시스템적인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국제결제은행 BIS 측에서도 2025년 보고서에서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이 거액의 사전 예치 계좌를 유지하는 방식들, 현대 경제 규모에 비춰봤을 때 애초에 현실적이지도 않고요. 또 이런 방식은 결제 시스템을 교착 상태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남겼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전처럼 금덩이를 수레에 싣고 나르듯이 이 거금을 여기저기 묶어두는 현재 방식으로서는 현재 세계 경제의 돈 흐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결국에 지금의 은행 시스템은요,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돈 흐름 구조 자체의 비효율성 때문에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냉정한 평가까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중에 하나로 주목받는 게 바로 리플 XRP죠. XRP를 활용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복잡한 국제송금 파이프라인을 단 한 방에 단순화가 가능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까요? 미국에 있는 한 회사가요, 이 태국의 거래처에 대금을 보내든다 가정을 해볼게요. 기존 방식대로라면은 미국은행에서 돈을 보냈을 때 이 중간에 여러 가지 은행을 거쳐서 태국은행에 도착하기까지 몇 날 며칠이 걸리겠죠. 근데 XRP 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 달러를 실시간으로 XRP로 환전해가지고 블록체인 타고 몇 초 만에 태국으로 보내고요. 또 도착한 XRP를 바로 태국 바트화로 바꿔서 현지 거래처 계좌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3초에서 5초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비용은 어떨까요? XRP 원장을 사용하면요, 이 거액을 보내더라도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XRP 거래 한 건당 드는 수수료는 0.0002달러, 우리 돈으로 0.2원 정도에 불과한데요. 시간당 몇만 원씩 수수료 내던 기존 방식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RP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통화 사이에서 중립적인 브릿지 역할을 해가지고 이 돈을 바로바로 건너편 나라 통화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들을 쓰면요, 은행들은 더 이상 전 세계 곳곳에서 자기 자금을 묶어둘 필요가 없어질 거고, 또 필요할 때마다 XRP라는 디지털 자산을 거쳐가지고 실시간으로 결제를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마치 각자 창고마다 돈을 쌓아놓고 또 수레로 나르던 것들을 이제는 모두가 함께 쓰는 하나의 초고속 도로를 뚫은 셈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요, 이런 아이디어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아니, 말만 들으면 그럴싸한데 실제로 누가 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벌써부터 전 세계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XRP를 활용한 송금망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아시아 지역부터 살펴봤을 때 일본의 SBI 레밋,
2021년에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돈을 보낼 때 업계 최초로 XRP를 활용한 송금 서비스를 도입했었고, 그 덕분에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에게 일본에서 돈을 붙이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죠. SBI 레밋 같은 경우는 2023년에는 이 서비스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확장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신한은행이랑 우리은행이 리플넷이라는 결제망 시험에 참여해가지고 해외 송금을 더 빠르고 싸게 만드는 방안들을 연구했습니다. 인도의 코탁 마힌드라 은행이나 또 태국의 시암 상업은행 같은 여러가지 아시아 주요 은행들도 리플과 손잡고 국경 간 결제를 혁신하려고 뛰어든 상황이고요. 라틴 아메리카 지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 브라질의 트래블렉스 은행은 남미 금융기관 최초로 XRP를 활용한 국제송금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브라질 화폐인 헤아라를 다른 나라 통화로 바꿀 때 XRP를 중간에 활용함으로써 또 환율 변동 위험을 크게 줄였다고 해요. 페루의 인터뱅크도 역시 리플의 ODL 서비스를 도입해가지고 해외 송금을 처리하고 있고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첫 번째 디지털 은행인 잔드뱅크 같은 경우는 2025년 이 리플의 결제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해외 송금의 스위프트 대신 리플 레저를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카타르의 국립은행 같은 경우는 필리핀의 차이나뱅크랑 제휴해가지고 이 중동에서 필리핀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돈을 보낼 때 XRP를 경유하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아프리카 남아공의 스탠다드뱅크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렛을 통합해서 아프리카 여러가지 나라 사이에 비싼 송금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XRP 같은 경우는 밈코인이나 투기 대상이 아니라요. 이 기존의 금융권이 본인의 생존과 이득을 위해서 채택하고 있는 실용적인 금융 인프라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은행들이 이렇게 변동성 있는 코인들 주력으로 쓰긴 부담되지 않냐. 차라리 가격이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거나 또 각 국가의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들을 쓰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말이겠죠. 상당히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 볼게요. 물론 달러랑 1대1로 연결된 스테이블 코인이나 또 각 국가의 정부가 발행하는 CBDC 같은 경우도 국제송금에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CBDC를 연구 중에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이미 일부 송금에 쓰이고 있죠. 하지만 또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관이 달러 같은 자산을 담보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의 금융 시스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에 연동된 서클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요. 그 서클을 만든 기관과 달러를 보관한 은행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통화상마다 그런 코인을 만들어줘서 쓰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CBDC 같은 경우에 나라별로 각자 발행하다 보니까 이 국가 간에는 또 다른 단절이 생길 수 있어요. 미국 달러 CBDC, 유로 CBDC,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각각 따로 존재하면은 이들 사이의 교환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각각의 나라가 자기 통화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XRP처럼 3초 만에 가치 이전이 끝나는 시스템은 지금으로선 드뭅니다. 은행이 XRP를 브릿지로 활용할 때 또 가격 변동 위험은 고작 몇 초 동안 XRP를 보유하는 동안뿐이에요. 반면에 전통 시스템에서는 결제에 몇 날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환율이 변해버릴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요. 오히려 XRP를 사용하면은 이 초단위로 환테크를 하는 셈이라서 환율 리스크까지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결국의 핵심은 타이밍과 검증인데요. XRP가 이미 지금 당장 상용화돼서 수백 개의 금융기관으로 검증을 마침 해버립니다. 하지만 각 국가가 CBDC가 표준화돼가지고 이 실제 서로 연결되려면은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국제 협력이 필요할 거고, 지금도 이런 경쟁 속에서 비용을 줄여야 되는 은행 입장에서는요. 몇 날 몇 년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미 준비된 솔루션을 선택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많은 은행들이 XRP 기반 시스템을 하나둘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내일 당장 스위프트가 무너지고 또 전 세계 은행들이 갑자기 XRP만 쓰는 이 극단적인 변화는 없을 겁니다. 또 대신에 강력한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는 척할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은행 어플로 해외 송금하면은 앞으로도 화면에는 스위프트 코드 내 계좌번호 내 나오겠지만요. 이 마커에서 실제 돈 이동은 리플 레저로서 처리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도 고객 신뢰를 유지하면서 또 뒤에서는 자신들의 비용과 시간을 혁신적으로 절약이 가능할 거고, 저는 이런 흐름을 조용한 백엔드 통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아까 예로 들었던 이 중동이라거나 아시아 남미 은행들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단으로서 리플의 ODL, 즉 XRP 기반 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죠. 비용 절감 효과가 바로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큰 은행들도 이 규제가 해결된 만큼 조금씩 움직이게 될 거고, 대대적으로 선언은 하지 않더라도요. DTCC 같은 기관까지 XRP랑 연결해준 마당에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초창기에 일부 한정된 용도로 시험하다가 문제없으면은 점차 국제결제의 기본 배관을 XRP로 갈아타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시장의 흐름에 맞는 이 섹터 그리고 테마의 알트 단기 종목들을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알트 코인으로 단타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일에도 집중 못할 만큼 신경을 쓰는 단타 정도가 아니라 편하게 매도하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신경을 안 쓰는 효율적인 단기 대응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내 일상이 우선이고 또 그 다음이 투자입니다. 이 쉽게 설명드리는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는요. 최근에 안내드린 엘프랑 도지코인의 단기 타점이었습니다. 124원의 매수와 동시에 여유롭게 목표가 걸어놓았고 도지코인은 140원의 매수와 동시에 145원의 목표가를 걸어놨습니다. 이 목표 가격을 걸어놓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유롭게 기다리다 보면은 목표가 도달과 함께 수익 실현이 완료된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수익 실현이 됐다고 해서 박수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투트랙 전략으로서 내가 리플을 메인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리플의 바닥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또 누군가는 신규 진입, 또 누군가는 평단을 낮추고 비중과 수량을 늘릴 수 있는 회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어렵게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결과가 잘 나오는 게 아니겠죠. 결국에 장고 끝에 악수둔다라고 해가지고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때는 욕심보다 현실적인 대응으로서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고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가만히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수익을 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 중요한 핵심 내용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내 매수 단가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활용해가지고 사고 팔고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리플 시장이 좋을 때 4,85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서 분할적인 익절이 가능했던 이유도요. 정보방에서 심리적인 고점이었던 상황들, 즉 모든 차트 패턴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고점이다라는 판단하에서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오히려 폭락을 했었죠. 이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최근에 1830원까지 하락했을 때 리플 단기 저점에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힘들다. 그래서 여기는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기회라는 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 잡아야지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못 잡으면은 기회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또 귀신같이 반등을 줬었죠. 이 저점 찍고 반등할 때 또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대응이라는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 고점권 225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미리 예상해가지고 적당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결국에 메인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이 높았던 메인 중에 평단은 낮췄고요. 오히려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자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225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를 했으면은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저점, 다점 1900원 라인에 대해서 리플 정보방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던 이유도요. 결국에 높을 때 팔았으면은 낮을 때 사가지고 효율적인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중장기 비중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거를 단순하게 지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단타 비중에 대해서 저점에 매수해서 단기 고점에 매도하고 여기서 날 수익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옮기고요. 또 나머지 절반 수익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단기 포트폴리오에다가 추가적인 입금을 통해 가지고 수익금으로서 또 굴려갈 수도 있겠죠. 결국에 이 리플 XRP라는 코인이요. 단순하게 좋아하는 거 그리고 리플을 잘 활용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천지 차이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방법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하시다가 막히는 분들 아니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분들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해봤는데 수익이 잘 안 났던 분들 또는 내가 낸 수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는 필요로 하시고 또 리플에 대한 대응과 브리핑, 속보 같은 것들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